손익계산서에 어떻게 입력하는 과정과 손익계산서가 뭔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통해 나타내는 수익과 비용의 항목으로 볼 수 있고 기업의 단기순이익을 계산하는 메뉴는 손익계산서이다. 맞는지 틀린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얘는 맞는 얘기가 되겠죠?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의 비용은 이제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과 차손, 기부금, 잡손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얘는 맞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잡손실이라든지 기부금은 영업활동 외적으로 생기는 비용들을 얘기합니다. 자, 오늘 이제 손익계산서가 뭐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입니다. 일정 기간에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일정 기간이라는 것은 회계적으로 얘기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우리 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돈을 얼만큼 벌었느냐, 돈을 썼느냐, 이런 걸 나타내는 표를 우리는 손익계산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시험 문제, 이런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일정 기간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표는 무엇입니까? 재무 상태표죠.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거잖아요. 그죠? 걔는 일정 시점입니다. 자, 기간이 나오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경영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자, 이 표 안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자, 이 표 안의 경영성과는 1년 동안에 돈을 버는 걸 얘기합니다. 이걸 이제 번 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번 돈은, 번 돈이 있으면 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써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면 쓴 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뭐가 나오냐면 이익이 나옵니다. 이익은 당연한 거죠. 내가 버은 거에서 쓴 거를 빼면 이익이 된다라는 거. 자, 우리 요거를 당기순이익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획기적으로. 자, 번 돈은 뭔가를 팔고 내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걸 이제 받거나 그걸 통해서 받는 돈을 우리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비용은 이제 수익을 얻기 위해서 돈을 쓴 거죠. 희생의 대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손익계산서를 좀 크게 분류를 하면 아까 얘기한 수익은 번 돈이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막 가방 안에 막 돈을 많이 갖고 가시면 좋겠죠, 여러분들. 자, 이 번 돈은 뭐가 되냐 이거죠. 영업수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업수익은 우리가 영업활동을 통해서 뭔가 돈을 벌게 된 거죠. 자, 우리 대표적인 게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이죠. 자, 상품 매출은 내가 도매 소매. 예를 들어서 땡땡이 땡땡이 하이 마트. 자, 거기에서는 내가 제품을 만들지 않잖아요. 그것은 이제 가전제품을 파는 곳입니다. 내가 뭐 냉장고나 TV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아니고 그 회사로부터 납품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최종 소비자에게 파는 이런 물건들, 이런 것들은 상품이라고 기장을 합니다. 재무자산을. 거기에서 통해서 돈을 벌게 되면 매출을 했다고 얘기하신 거죠. 거기서 번 돈을 우리는 상품 매출. 반대로 이제 어, S 땡땡이 회사와 L 땡땡이 회사입니다. 그죠? 그러면 걔네들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죠.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들은 우리 제조기업입니다. 그래서 제품을 만들어서 돈이 들어오는 걸 제품 매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영업 외수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업 외수익은 내가 요 주업을, 이게 주업이죠. 이 주업이 아닌 그걸 통해 외적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우리는 영업 외의 수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뭐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큰일 납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이걸 팔아서 돈이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 영업 외의 수익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대표적인 게 저는 이렇게 보채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가 뭐냐면 보험금 수익이에요. 내가 보험을 들어서 그거에 대한 수익을 얻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채무 면제익. 내가 부채를 탕감받아서 또는 면제받아서 이익이 생기는 걸 채무 면제이익이라고 얘기하고요. 자산 수중이익은 우리가 얘기한 공짜로 받은 걸 얘기합니다.
자, 대부분의 이제 이익들 또는 이제 수익으로 끝나는 말들. 그 대표적인 게 임대료. 자, 임대료는 뭐냐면 여기서 임대료는 일시적이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면 이쪽으로 갑니다. 내가 건물 주면 그 집세를 매번 받게 되면 걔는 임대 수익이라 해서 이 영업 수익으로 가시는 거고요. 시험에 나오는 여러분 임대료는 일시적인 겁니다. 내가 잠깐 빌려주고 그 사용 대가를 받은 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 임대료는 영업의 수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은 내가 빌려주고 그거에 대한 돈을 받거나 은행 예금에서 예금이 들어가 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자를 받게 되죠. 그죠? 그런 걸 이제 우리 이자 수익이라고 얘기합니다. 요 땡땡이 꼬랑지 이익자로 꼬랑지의 수익자로 꼬랑지의 차익으로 끝나는 말들은 대부분 다 뭡니까? 영업의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시험 문제는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제외한 건 영업의 수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비용이라는 게 있죠. 비용은 이제 우리가 쓴 돈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쓴 돈은 이제 회사가 이 돈을 쓰게 되면 점점점 이익이 줄어드는 그런 개념들이 있는 거죠. 자, 쓰면 쓸수록 돈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뭐가 있냐? 영업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업 활동에서 들어간 비용, 이제 급여라든지 회사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 매출 원가 또는 제조 원가, 제조회사는 제품 만드는 원가고요. 도소매는 내가 상품 사온 값을 팔아야 되니까 그걸 매출 원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겠죠. 이거를 이 제품이나 상품들을 판매하고 관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급여라든지 월급을 주셔야 되죠. 뭐 일을 해야 되니까 직원들이 그다음에 집세를 주겠죠. 그다음에 임차료,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복지후생 목적으로 쓰는 돈들, 독립후생비, 뭐 전화요금 등 이런 것들을 이제 통신비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급여라든지 또는 꼬랑지 비자로 끝나는 말들은 대부분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업 외 비용입니다. 이거 외 쪽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 영업 외 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업 외 비용은 이제 돈을 빌렸을 때 이자를 주면 이자 비용, 좋은 일에 쓰신 거죠. 기부 활동하고 뭐 이런 거 이제 기부금 주면 자, 여기 공익 목적에서 뭐 돈을 분자든 단체에서 돈을 이제 기부한다든지 이런 기부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유형자산 처분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얘가 뭐 유형자산 단원에서도 하실 건데요. 얘는 눈에 보이는 거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뭐 기계장치 이런 것들 업무 목적으로 샀다가 이게 이제 끝났으면 이제 뭐 팔아야 될 것 같으면 이제 파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장부가액보다 적게 받은 거 내다 팔았을 때 그럼 이제 손해를 봤잖아요. 그런 걸 이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꼬랑지의 손실자로, 꼬랑지의 차손으로 끝나는 말들은 대부분 이 차선은 외환 차선도 있고요. 영업의 수익률이 외환 차익이 되는 거죠. 환율이나 뭐 이런 거에 차익이 생기면 내가 달러 값에 의해서 의상값을 받아야 되는데 100원 받아야 될 거를 자, 예를 들어 90원밖에 못 받은 거죠. 그럼 이제 환율을 이제 뭐 한 거죠? 교환한 건데 여기서 손해를 보면 우리가 얘기한 뭐가 됩니까? 이걸 차손이라고 얘기해요. 외환 차손. 이런 식으로 그 영업 외 비율이죠. 그 다음에 이제 1년 동안 법인이 돈을 벌었으면 이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걸 우리 이제 법인세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표에 보시면 이 1년 동안에 벌었던 우리 수익과 비용에 대한 표입니다. 우리 이제 기간을 반드시 적게 돼 있고요. 회사명 적고 이 외부에 표시할 때 뭘로 표시할 거냐? 원으로 표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이 차변이고요. 오른쪽이 대변입니다. 이제 오른쪽 대변에는 수익을 적게 되는 거고요. 우리 수익은 아까 우리 번 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비용은 쓴 돈이라고 얘기했고요. 자,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뭐가 나온다고요? 당기순이익이 나온다. 당기란 말 배우셨어요? 올해 현재 번 돈, 남은 돈을 얘기합니다. 당기순이익. 예를 들어서 수익이 170원 벌었고 비용이 쓴 전체 항목들을 쓴 돈을 총이라는 말로 붙이는 거니까
전체 1년 동안 쓴 비용이 100원입니다. 그럼 이익이 70원 남으시는 거고요. 반대 논리도 생길 수 있죠. 비용은 100원인데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쓴 돈이 100원이고 번 거는 50원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손실이 생기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 생겼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단기 순손실이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럼 과연 이익이 이 손익계산서에 어떻게 나오느냐 있죠. 이걸 이제 우리가 얘기한 손익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단기 수익이 나오고 반대로 손실은 비용이 더 큰 거죠.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은 비용이 더 커야 되니까 비용에서 수익을 뺀 게 마이너스 순손실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 이 이익 수익이 손익계산서에서 하나의 계산이 되는 방법을 이제 손익계산서 등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단기 순이익일 때는 총 비용 플러스 단기 순이익은 두 개 더한 거와 총 수익 값이 같아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손실은 총 수익과 단기 순손실 더한 금액이 비용 값과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얘 표를 작성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기준은 자, 우리는 발생 기준이라고 얘기합니다. 1년 안에 있던 모든 수익과 비용을 정당하게 배분하는 과정을 우리는 발생 기준 또는 발생 주의라고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실현주의. 그럼 너 그 수익과 비용 중에 돈은 어떻게 벌었니? 라고 얘기하는 게 수익을 어떻게 벌었는지 기준점이 있습니다. 요걸 이제 실현됐다. 돈 어떻게 벌었니? 라고 얘기하는 게 실현주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수익과 비용은 같이 가죠. 돈 번 것만 기록하시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쓴 것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수익과 비용에 대한 대응 원칙이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얘는 총액주의입니다. 우리 재무상태표에서도 총액 표시, 총액주의 나오셨죠? 수익과 비용은 뭘로 기재를 한다? 총액으로 기재한다. 내가 번 거 100원인데 쓴 거 50원이다. 그 빼고 남은 이익 50원만 기록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걸 두 개를 다 적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유용한 정보가 되기 때문에 총액주의 있습니다. 구분 계산의 원칙입니다. 우리 순이익계산서에 보시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총액, 그 다음에 거기 판매비와 관리 빼면 영업이익,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영업의 수익도 하고 영업의 비용 빼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자, 이런 식으로 구분마다의 계산하는 방법을 우린 구분 계산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환급금이야. 대손충당금을 넘치게 또는 그거를 마이너스 됐을 때 우리는 대손충당금 환입이라고 얘기해요. 요거는 이제 매출채권에서 배우실 텐데요.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마이너스 부표시합니다. 자, 회계 1급에서는 요 앞에 부분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 되겠죠. 여기 더 많이 나오니까 앞에 거, 이제 뒤에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급수가 올라가면 서서히 많이 나오는 개수고요. 이렇게도 나오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앞에 거의 팩트 정도로 살짝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전기분 재무제표 맞추실 때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는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넣는 방법은 이게 어려운 건 아니시고요. 여러분들이 코드 값을 이용하셔가지고 얘에 대한 거를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치신 거와 똑같은 논리로 두 자 이상을 치시면 이 계절 과목을 불러냅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있는 이제 매출원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 455번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 있는 기말재고액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입력된 과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잘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 이제 이 예제 부분을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등록을 하시면 되겠죠. 자, 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전기분 자료에서 여기 기말재고액은 재무상태표에서 들어오시는 거고요. 요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랑 같이 이제 우리 회사에 들어가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걸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전산바람기. 그렇죠? 2000번으로 들어가시면 여기 전기분 손익계산서가 있죠.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시고 들어오셨으면 코드 값에 의해서 이제 저기 자료를 보시고 여러분 이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입력. 자, 첫 번째 거는
자, 우리 손익계산서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거는 자, 매출액이 되겠죠. 이렇게 매출액 두 자 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해당되는 매출액을 이렇게 제품 매출액이니까 제조회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금액은 38,545만 원 이렇게 치시면 되고 자 이제 매출업이죠. 우리 원가라고 치셔도 되고 매출이라고 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당되는 단어를 여러분 찾으시면 됩니다. 상품 매출원가 아니면 제품 매출원가 이거를 선택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럼 이렇게 창에 하나 뜨신다 그랬죠? 여기에 이제 기말재고는 내가 입력하지 않아도 어디서 온 거다? 우리가 얘기하는 기말재고 전기분 재무상태. 여기서는 고칠 수가 없다 그랬죠? 우리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수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자, 그러면 기초제품. 완성된 물건을 팔다 남은 게 있다. 그렇게 300만 원 입력해 주시고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우리가 전기분 원가 명세서에 있는 금액하고 동일하셔야 됩니다. 158 이렇게 50 501 빵빵빵으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애누리나 할인, 타겟정의 대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다음 재고자산에서 배우시는 거니까요. 평가손실, 평가손실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 매출 총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줬습니다. 이게 구분 계산의 원칙이라고 했죠. 이렇게 구분마다의 이익을 이렇게 산출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한 구분 계산의 원칙. 자, 그 다음에 이거 외쪽으로 들어가는 자, 비용들 찾아보겠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급여가 있죠. 그러면 급여 쳐주시면 되겠죠. 급여는 자, 급여 1년 동안의 월급 중계 8,745만 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쭉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랑 같이 이렇게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이런 식으로 복리후생비는 그 다음에 또 접대비가 있네요. 대비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있냐면 통신비 있습니다. 통신비 쳐주시고요. 통신비는 그 다음에 우리 수도관광비도 있고요. 수도관광비 선택해 주시고요. 세금광과도 있습니다. 세금광과는 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금액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먼저입니다. 감가상각비 쳐주시고요. 그다음에 임차료 그 다음에 그다음에 수선비 4,500만 원 쳐주시고요. 그다음에 차량 유지비, 그 다음에 운반비도 있습니다. 이렇게 운반비 들어가있네요. 운반비. 운반비에 대한 금액은 350만 원, 250만 원이요. 다음은 도서인쇄비 이렇게 치시면 되겠죠? 도서인쇄비. 도서인쇄비 거기 나와 있는 금액은 85만 원 이렇게 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수수료비요. 수수료 비용은 150만 원. 그다음에 잡비도 있으시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법인세 차감전 순위까지 다 나오셨네요. 영업의 수익, 영업 비용이 없기 때문에 이 회사는 그대로 법인세 차감전 순위고 그냥 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년 동안 법인이 또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 세금 내실 부분, 법인세 비용, 자, 100만 원 이렇게 주시면 당기 순이익이 이렇게 똑같아졌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손익계산서의 작성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거래처별 초기월이라 또는 이제 잉여금 처분 계산서 이런 거 이제 작성하시면 되고요. 자,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시면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잉여금 처분에 대한 논리들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작년에 일어났던 일들과 그 다음에 주주총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익이 보고됐는지에 대한 거를 상세히 나타낸 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으시고요. 자,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건 주총이 열리기 전에 아, 이익에 처분된 내용들을 여기다 적으시는 거고요. 임의적립금은 회사가 그 돈에 대한 걸 주총을 끝나기 전에 적립금에 대한 거를 쓰신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돈에 대해서 두 개가 합쳐진 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익을 처분하게 된 겁니다. 이 적립금 준비금이라는 건 자, 우리가 얘기한 저축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래를 위해서 자기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자, 갖다 쓰신 거를 얘기하는 게 우리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16페이지에 있는 거. 자, 그리고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전전년도 거에 이익 남은 게 얼마 있었냐? 처분 다 못하고 넘어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20만 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당기순이익은 아까 우리 손익계산 금방 작성하셨잖아요. 요거에 대한 금액이 자동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여기 틀렸으면 직접 수정하거나 여기 불러오기라는 키를 이용하셔가지고 당기순이익을 불러오시면 돼요. 변화가 없으시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이때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금액이 뭐가 있는지 준비금이나 적립금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확정된 날짜가 언제냐면 거기 있는 것처럼 표에 보시면 2023년도에 3월 2일 날 확정이 되셨대요. 이 모든 내용에 대한 게 자, 요 날짜를 쳐주시면 되겠죠. 다음은 이제 우리 거래처별 초기 이월입니다. 거래처별 초기 이월이라는 메뉴는 여러분들이 요 메뉴는 우리 채권 채무에 대한 거 또는 내가 받을 거 줄 거에 대한 표를 하나의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우리가 얘기한 거래처별 초기 이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자료를 불러오시게 되면 이제 이 불러오기라는 키가 있습니다. 이 불러오기를 통해 가지고 전기분 재무제표에서 무엇을 불러올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불러오게 됩니다. 모든 이제 재무상태표 있는 자료를 다 불러옵니다. 여기에 예금과 우리가 받을 거, 줄 거에 대한 모든 명세서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진 표기 때문에 이걸 이제 거래처비 초기이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당좌예금은 어디서 들어온 돈이냐? 이거 이제 1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거래처별 초기이월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넣어주시면 입력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좌예금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셀을 여기다 잡으시고요. F2번 도움키를 이용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 기업은행이 있다, 국민은행이 있다, 이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는 걸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네, 보통예금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보통예금에 자 F2번 누르셔가지고 해당되는 거래처 이렇게 저는 이제 몇 개 안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자료만 뜨시는 거고요. 이렇게 국민은행 보통예금 자, 이 돈이 8,745만 원이다. 이렇게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어, 자료들 외상매출금 있으면 아까처럼 그런 방식으로 쭉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시니까 여러분 저처럼 이제 거래처를 다 안 넣게 되면
이렇게 이제 요 자료만 뜨시는 거예요. 거래처 등록을 다 하고 오셔야지만 이 자료가 완벽하게 들어가십니다. 아시겠죠? 뭐 어려운 건 없으시니까 여러분들이 나머지 거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에 대한 논리, 객관식 시험에 이것들이 좀 나오거든요.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매출원가, 제품, 상품 등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판매비와 판매하고 제품이나 상품 등의 제조원가, 매입원가가 있다. 그죠? 이거는 맞는 얘기시고요. 영업의 비용은 기업이 주로 영업활동 아닌 외적인 곳에 발생되는 비용과 차손 기부금의 손실 이런 것이 해당된다. 맞죠? 손익계산 일정 기간입니다. 그죠? 1년 동안 일어났던 기업의 돈을 벌고 쓰고 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순액이 아니라 뭘로 보고한다 그랬죠? 총액으로 보고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에 영업의 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은 이 급여는 이제 우리 판매하고 관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시고요. 경상연구개발비는 판매비와 관리비고요. 소모품비도 판매비와 관리비죠. 우리가 얘기한 복사용지 뭐 이런 것들 썼을 때 소모품 비용입니다. 무형자의 손상차손은 우리 영업 외 비용입니다. 영업 외 쪽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을 얘기합니다. 자, 오늘 이제 실기를 거의 다 입력을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우리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 하신 부분들을 잘 정리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